안녕하십니까, JB월드 제작가입니다. 여러분, 신차가 등장했네요. 제가 자동차 정보 계속 열심히 제공하고 있으니까 업로드가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풀리는 날씨만큼 열심히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보는요, 잠시 후에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B월드 회원님들께 더블 214, 213도 아닙니다, 풀체인지 소식을 가격 포함해서 참고 자료를 보면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옷 좀 갈아입을게요.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본넷에 이렇게 팝업 로고가 있고 그릴에는 벤츠 로고가 없습니다. 아방가르드는 본넷 뒤에 팝업 로고는 없고 스티커 로고가 있고 그릴에 아주 커다란 벤츠 로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포츠 성향의 디자인이 우선적이고요. 익스클루시브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우선시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 실내는 이런 식으로 S클래스 현재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가격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벤츠 E클래스 이 풀체인지는요, 정식 출시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4년도 바로 이번 달입니다. 1월 25일 날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변이 없는 한 1월 25일 날 공지가 될 거니까 많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W213 페리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가 지금 사용 유저거든요. 구입을 했습니다. W214 풀체인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종 가격은요, E200 아방가르드가 7,390만원이 있고 E200 익스클루시브가 없네요. 와, 이거 굉장히 익스클루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E200 익스클루시브를, 이전에는 이제 250 모델이 있었어요.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초도 물량에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220T 퍼매틱 익스클루시브는 8,290만원입니다. 그리고 E300 퍼매틱 익스클루시브가 있는데 8,990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220 익스클루시브를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어쩔 수 없이 E300 퍼매틱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8,990만원 돈을 주셔야 돼요. 취등록세 부대 비용 다 하게 되면 9천만원 중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다 하시게 되면 그 정도 되겠죠.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E300 퍼매틱 AMG 라인은 9,390만원인데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슈퍼 스크린이 적용된 가격이 됩니다. E450이 있어요. 최고 풀옵션 퍼매틱 익스클루시브는 1억이 넘습니다. 1억 2,300만원이 되네요. 와, 이 옵션이 상당히 좋아졌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실 때 어우, 더럽게 비싸네, 야, 뭐 이렇게 올랐어 하시는데, 놀라운 거는 국산차 옵션 선택 비교로 해보아도 신사 수준이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랐더라고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가격 인상폭이, 일단 지금 말씀드린 범위들이 E200 아방가르드 2분기 기준 7,390만원이 얘는 34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340만원 정도 엔트리 등급 깡통이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맨 위에 E450 퍼매틱 익스클루시브 1월 말 기준 이 친구가 1억 2,300만원인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73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등급은 340만원 인상됐고 최고는 73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치면은 국산차 대비는 저렴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종류 말씀드릴게요. E20D 퍼매틱 익스클루시브 2분기 기준 이 친구는 8,2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전 모델 대비 6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E300 퍼매틱 익스클루시브 1월 말 기준 8,990만원인데 얘는 18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E300 퍼매틱 AMG 라인은 1월 말 기준 9,390만원 슈퍼스크린 적용, 그 친구인데 바로 1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말씀드리면 340만원 인상됐고 60만원 인상됐고 180만원 인상됐고 150만원 인상됐고 730만원 인상됐습니다. E200, E20D, E300 익스클루시브, E300 AMG 라인, E450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슈퍼스크린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초물량에서는 기본적으로 슈퍼스크린이 적용된 차량들만 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으면 이걸 뺀 이 옵션 없는 거는 선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슈퍼스크린을 빼고 싶으면은 조금 더 늦게 받거나 해야 되니까 미리 주문을 인디 오더를 넣으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그니처 컬러죠. 베르데 실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요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히든 도어라고들 얘기를 해요. 손잡이가 쏙 들어가는 거. 얘가 정식 명칭은요,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겨울에 우려가 됩니다. 모든 차들이 테슬라를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든 도어, 플러시 도어 핸들은 BMW 7 시리즈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편하고 똘똘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벤츠 그리고 5 시리즈 조그만 친구 탈 바엔 차라리 G80 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네시스 많이 좋은 차량인데 제가 그거는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되겠다. 지금은 이 차량만 집중적으로 볼게요. 요 뒤에 제가 실제 지금 타고 있는 W213 페리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매자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50 익스클루시브 200 지금 현재 250은 없으니까 익스클루시브를 생각했던 분들은 이 풀체인지 200 아방가르드밖에 없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게 되면 이 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8,990만원짜리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0은 7,390만원인데 8,990만원까지 무려 1,000만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배신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입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 조금만 늦게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왕 바꾸셔야 된다면 차를, 그래서 주문 예약 넣고 순차 기다리면서 이 200 익스클루시브 들어오는 거 좀 확인하셔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산차 제네시스 옵션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긴 합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페리를 구입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 신형 구입을 딱 봤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안 오르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각종 할인 혜택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벤츠 파이낸셜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데 파이낸셜 혜택과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이 풀체인지는 다른 혜택이 전혀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벤츠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가성비 좋은 차량을 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물을 보신, 저는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뭐 웅장하고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형이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실망감 갖지 마시고 우리 기존 유저분들 똑같은 플랫폼에 오히려 더 내구력 좋은, 지금 다 검증된 걸 우린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체인지 받으시고 하실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겸사겸사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익스클루시브의 웅장함, 바디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상부에서 본 모습,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연비에도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213 페리 모델을 타고 다니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25km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찍거든요. 도심에서는 18km 이상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슈퍼스크린은요, 운전석 기준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씁니다. 조수석에 있는 분들 쓰시긴 쓰시는데, 제가 기피디님하고 뭐 EQS, EQE 촬영할 때 슈퍼스크린 써보니까 한 10분 쓰고 핸드폰 봐요.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앰비언트도 상당히 좀 다른 느낌으로 S클래스처럼 표현이 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헤드 공간하고 레그룸을 상당히 보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바빠갖고 뒷좌석은 앉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보일 거예요. 열화만 보셔도 넓게 보일 겁니다. 360도 카메라랑, 그리고 액티브 본닛, 파워돔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 레디에이터 그릴에 여기에 불도 들어옵니다. 물론 450 기준은 말이죠. 그리고 디퓨저라고 하죠. 여기 리어 에어프런 이쪽이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고, 스타 로고, 벤츠 로고가 별 모양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 스타 로고 형상의 테일램프는 괜찮더라고요. 벨트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전 모델들하고. 디지털 라이트는 예술입니다. 자, 그리고 휠이 19인치, 최대 20인치까지 있는데 그 휠도 잠시 후에 한번 볼게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요 19인치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틀리죠? 스포티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과 잠자리 핸들.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리 핸들을 쓰고 있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센트럴 디스플레이, 이거 좋은데 나중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필름지 꼭 붙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지문이 많이 남아요. 슈퍼 스크린까지 있는 분들은 더 큰 필름지를 구매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주 닦아주시든가 말이죠. MBUX 내비게이션 프리미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비상시에 안전사항들, 평소의 안전사항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측면 충돌하게 되면은 시트가 보호해주려고, 감싸주려고 좀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얘기하는 거고요. 동반석, 조수석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타면은 무게를 계산해서 에어백의 범위를 활성화시키거나 뭐 그런 범위들을 의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메스터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입니다. 최고예요.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친구는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기본사항, 나머지는 인디오도를 넣으셔야 돼요. 후륜 조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유턴할 때 경이롭게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아마 근데 얘 구독 시스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하게 되면은 10도라는 각도가 들어가고, 안 되면 뭐 4.5도 그런 범위도 있더라고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통풍과 열선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열 소음 차단 글래스 적용됐다고 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 8건 레디에이터 그릴, 450 기본이고 2300 시리즈만 두 종류만 유료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라파룩 아티코 대시보드로 이렇게 세팅이 될 수가 있고요. 휠은 중요하죠. 18인치 하나씩 보시죠. 19인치, 또 19인치. 저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CLS 탈 때 이거 썼었는데 멋있더라고요. 요거 20인치. 근데 멋있죠. 근데 익스클루시브 기준이고, 야, 요거 멋있지 않습니까? AMG 라인. 요 휠을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20인치입니다.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 그리고 뭐 스포츠 요 핸들인데 요거 범위 내에서 한번 실물 보시면은 만족감이 대단할 겁니다. 자, 실내에 가죽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랑 타 컬러 보고 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W213 페리 영상 한번 보시고 본 영상 마무리할게요. 블랙 컬러, 그리고 통카 브라운. 얘는 아티코 가죽들이에요, 지금. 아티코 가죽은 상당히 고급, 연하고 때로는 오염에 강한 가죽이거든요. 통카 브라운, 마키아토 베이지. 요거 여성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블랙, 때 정말 안 타고 참 좋죠. 이 친구도 좀 다르죠. AMG 라인은 시트의 느낌 왔다 갔다 해보면 좀 다르긴 다르죠. 이렇게 버켓 느낌이 더 나요. 한층 더. 통카 브라운. 트림 같은 경우는 LC 우드 트림이 있고 벤츠 로고 들어가 있는 백릿 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루미늄 라인 트림, 요거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요건 탐나더라고요. 자, 센터 콘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블랙 오픈 포어 센터 콘솔, 그리고 브라운 오픈 포어 메이플 우드 알루미늄 라인 센터 콘솔. 이름도 기네. 요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알루미늄 라인이에요. 정말 알루미늄 라인. 자, 차량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고요. 베르데 실버, 옵시디안 블랙, 노틱 블루, 벨벳 브라운, 그라파이트 그레이, 하이테크 실버, 오팔라이트 화이트, 알파인 그레이, 히아신스 레드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블랙과 폴라 화이트가 되겠죠. 어떤 거 구입하시겠습니까? 고민되네요. 자, 행복한 고민 해보시면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부 지역에서 딜러분들이 안 계신 자동차 홍보관 매장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된 범위도 있고, 키오스크라고 다 아시죠? 지니어스 전문가가 나오셔서 차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소비자가 직접 핸드폰 또는 키오스크 터치 패널에다 주문하시는 건데, 차라는 건요, 우리 제조사분들 그리고 공식 딜러 업체분들 대표님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를 꼭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차를 판매하거나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전가한다면 아마도 장기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짧게 옮겼고요. 건강한 소비 시장과 우리나라 경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자, 이 차량 제가 반년 탔습니다.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죠. W213 초창기 모델부터 출고하고선 바로 해부터 구입을 해서 타다가 이렇게 끝물 이 차량도 구입을 해서 지금 반년째 타봤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완성도가 높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아무래도 신형으로 이번에 W214로 나오게 되면서 기능들이 좀 더 추가가 되거나 단조로워지는 면모도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범위도 있어요. 그런 면모를 고려해 봤을 땐 현재 이 모델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신형을 살짝 보긴 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더 승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좀 어색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풀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E클래스는 E클래스다운 느낌이 항상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엉덩이 모양도 사실은 신형 페이스리프트 했다고 해도 도로상에서 실물을 저는 봤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지금 담아보진 못했지만 그 친구랑 사실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긴 다르죠. 좀 표현이 애매했죠. 아마도 신형도 와이퍼에서는 분명히 소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벅벅 하는 소음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쿠션은요, 제가 따로 한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시트 조절이 탑승자가 앞에 내리게 되면 시트가 뒤로 물리는 거를 설정을 잘 안 해놔서 지금 제가 좁아 보이긴 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친구보다는 확실히 커지긴 커졌을 거예요. 차를 봤는데 운전석 조수석만 앉아봤고 뒷좌석은 그냥 시야로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준비되면 그거 시승기 제가 제공할 테니까 살펴보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클래스는 BMW 5 시리즈랑 비교해 저울질을 좀 많이 하시거나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자동차는요, 디자인과 옵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독일 차량의 그 성능적인 측면은 1년 이상을 봤을 때, 아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년에 4만 킬로 이상 뛰고 나서 그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참 제네시스 좋아요. 그죠? 근데 G80이 굉장히 정숙하고 편하게 느껴지겠지만 2, 3년 타보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평가해 주시고, 우리나라 차 되게 좋아졌거든요. 더 승승장구 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는 거, 불만족 사항은 거의 없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뒷좌석이 좀 넓어졌다니까 그건 좀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전면에 있는 잠자리 핸들은요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얘가 나름 풀옵션인데 라이트 R 버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부재가 되니까 그건 좀 아쉽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졌고 편의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가 됐으니까 소비자한테 잘 전달이 되겠죠. 트렁크 공간을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상당히 넓습니다. S클래스보단 E클래스가 트렁크가 더 커요. 아무래도 S클래스는 수납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승차를 위주로 하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트렁크 공간도 페이스리프트가 조금 더 확보를 한 범위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전면 디자인부터 A필러, B필러, C필러, 그리고 후면 트렁크까지 군더더기 없는 표현과 휠의 조합은 E클래스의 좀 역동성, 얘는 아방가르드 모델이니까 파워둠이 돋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형 모델도 훌륭했지만 앞으로 신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제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가 감사합니다.